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식품기사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권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식품기사 실기에서 우리가 그간의 출제 경향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식품기사 실기를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우리가 서술형 시험을 어떤 식으로 서술해야 하는지 등등 합격과 관련한 꿀팁들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식품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필요성인데요. 우선적으로 식품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때 법령상 우대 현황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 대상 자격증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 그 제조하는데 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식품과 관련된 여러 기업에서 여러 그 요원의 자격 기준이 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식품과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식품기사 자격증이 식품안전기사로 개편이 되었고요. 개편되는 중에 이러한 개편의 목적은 무엇이냐? 식품 그 현장에서 해썹을 대부분 도입을 했는데 이 해썹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간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식품 안전 기사로 개편한 내용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식품 기사 자격증은 굉장히 필수 가결적인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식품기사 시험 과목과 검정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필기는 이렇게 식품위생학과 화학, 가공학, 미생물학, 그리고 생화학 및 발효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언뜻 보면 실기 같은 경우 식품 생산관리 실무 과목 안에 이렇게 생산관리와 식품 제조, 그리고 식품 안전관리, 인증관리 관련 법규로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자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겹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필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하신 분이라면 쉽게 실기에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좀 기출문제 위주로 필기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기를 공부하실 때에 좀 더 체계적으로 이론 학습을 하여야 합니다. 보시면 필기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죠. 모두 사지 택일형으로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합니다. 반면에 실기 같은 경우 2020년부터 개정이 되어서 작업형은 이제 없어지고 식품 기사의 경우 필답형으로 2시간 30분 동안 서술형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죠. 100점 만점에서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을 득해야 합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과목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학습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004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18년간의 기출문제 통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관리 실무에서 굉장히 이론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화학에서 18%가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 식품위생학은 4%가 기존에 출제되었지만 앞으로는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이 위생학 부분이 좀 더 출제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식품 가공 및 저장에서 굉장히 많은 출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 인증 관리, 그러니까 해썹과 관련된 이런 인증 관리 부분은 4% 정도로 그간에는 굉장히 출제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이제는 해썹 전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출제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식품 시험법 같은 경우 그 생산관리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검사는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8%로 출제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 법령도 당연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11% 정도 출제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실기 그 서술형을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의 노하우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나만의 키워드 트리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형 시험을 볼 때에는 우선 실기 학습에서 체계적인 이론 위주의 학습이 매우 중요하고요. 서술형을 보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골격을 키워드 위주로 한 전체적인 골격을 이해를 하고 살을 붙여 나가면서 학습을 해야지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좀 더 내가 그 학습한 것을 이해하고 작성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는 우선 나만의 키워드 트리를 작성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식품화학에서 수분과 관련된 키워드 트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작성된 키워드 트리는 제가 생각하는 수분의 키워드 트리이고 각각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의 수분의 키워드 트리는 이거다라고 해서 본인이 나만의 키워드 트리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수분, 일단은 수분의 정의와 역할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 여기에서 수분에서 또 파생되는 결합수와 자유수에 대한 것 알아야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연결되는 흡습, 탈습 곡선 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곡선에서 중요한 BET 포인트와 히스테리시스를 알아야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휴맥턴트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수분에서 동결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동결 곡선 나와야 하고요. 동결 곡선에서는 완만 동결과 급속 동결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동결 방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드립이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트리를 연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분은 건조와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건조 부분은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활성도와 관련이 있고 수분 활성도는 저장과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 부분에 가지를 쳐서 키워드 트리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이것은 비단 식품화학에서 수분을 정리한 것이지만 여기에 보시면 수분화학에서 식품화학에서의 수분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는 가공학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미생물학과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목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수분에서 여러 과목들에서 나오는 이 수분을 가지고 키워드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탄수화물의 키워드 트리이고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탄수화물의 정의와 역할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분류가 전분이 있을 수 있고 단당류, 소당류, 다당류 이런 것들이 있죠. 각각의 이러한 키워드들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이러한 키워드들로 키워드 트리를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문제에서 가공학에 관련된 문제에서 육류에서 드립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작성하시오라고 했을 때 자, 수분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자, 드립을 작성할 때 여기 이제 키워드 트리에서 나는 수분의 키워드 트리에서 드립이라는 것을 봤었는데 그러면 동결 곡선을 그려주고 완만 동결과 급속 동결을 정의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드립의 원인을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장의 남의 글보다는 한 줄의 나의 글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런 서술형 시험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만 일단은 수험서를 구입을 해서 그거를 처음부터 이제 정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독을 해서 중요한 것들 외우고 이렇게 여러 번 정독을 해서 주로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지만 이렇게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학습을 해서는 몇 번 정독해서 몇 가지 단어들만 외워서는 서술형 시험을 효과적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글을 그렇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습 자료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식품기사 시험이 그렇지만 그 출제자들이 대부분의 그 당시에 어떠한 이슈들 그리고 법에서의 개정된 사항들을 많이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최근에 식품과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식품과 관련해서 개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해커스 식품기사에 있는 그런 수험서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그
28년간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또 새로운 이슈들이 생길 수 있고 법이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볼 때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네, 여기에서 이제 자료를 찾아서 정독해 보시는 것을 네, 추천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이해와 암기를 적절히 구분해야 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부를 제조하는 공정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자, 제조 공정을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부가 제조되는 원리를 내가 이해를 하고 그 각각의 공정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네, 굳이 외우지 않아도 네, 이해만으로도 서술을 해 나갈 수 있고요. 반면 두부 응고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자, 우리가 실제로 두부를 만들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공장에서 그런 경험이 없다면 네, 두부 응고제의 종류들을 각각 외우고 그 장단점을 외워야지 네, 서술형 시험을 좀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표와 키워드로 만든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최종 암기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내가 학습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자기만의 표와 키워드를 좀 만들어서 그것을 정리해뒀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험장에 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기억이 잘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실기 방법들 네,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네, 실제로 그 시험 현장에서 그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서술형 시험을 답안을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해당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답안을 작성할 때 핵심 키워드 2개에서 5개는 반드시 포함해서 답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렇게 채점을 할 때 채점자가 모든 그 수험생의 그 모든 답안 내용을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시간적인 제약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채점자가 어떻게 채점을 하냐 하면 보통은 그 문제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그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읽었을 때 그 키워드들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렇게 핵심 키워드는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답안의 가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답안의 내용은 파악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채점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결하게 개조식 문장을 써줘야 하고요. 그리고 번호를 매기고 적당한 여백을 두어서 채점자가 네, 좀 피로하지 않도록 해줄 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점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작성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점을 위한 알파, 플러스 알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론을 학습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네, 키워드 위주의 네, 그런 공부 방법으로 네, 이렇게 학습을 해야지 나중에 네, 그 서술형 시험에서 플러스 알파를 작성할 수 있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 플러스 알파를 작성을 해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작성했다 하면 채점자가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깊이 있게 그 과목을 공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문제들에서 좀 다소 그 서술한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플러스 알파 가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플러스 알파를 작성해라 라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계산 문제는 아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객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 답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식품기사 그 필답형 서술형 시험에서
들어서 계산 문제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하시는데 좀 분석을 해보시면 계산 문제들에서 그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등장하는 꼭 알아야 한 공식들이 몇 가지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공식만 잘 외워두신다면 네, 충분히 계산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환산이 중요하니까요. 네, 단위 환산까지 해주시면 네, 완벽하게 답을 구하실 수 있고요. 설사 그 문제를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공식과 단위 환산 방법을 이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데까지 네,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시면 채점자가 네, 부분 점수를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실제로 서술형 시험에서 모범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 그 예시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크릴아마이드의 저가마 방안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시겠어요? 여기에서 자, 저가마 방안을 쓰시오라고 했다고 해서 저가마 방안만 쓰시면 네, 그 전체에 그 만약에 5점이다 그러면 5점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가마 방안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에는 자, 첫 번째, 이러한 식품에서의 유해 물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생성 원인을 써주셔야 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전분 급원식품을 고온에서 이렇게 튀기거나 굽게 되면 이러한 화학 반응을 거쳐서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원인을 적어주시고 그러면 이 유해 물질이 얼마나 독성이 있는데 네, 독성은 IARC2A 물질로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다 라고 네,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원인 식품들은 뭐가 있냐? 감자튀김, 스낵류, 시리얼, 빵류, 커피 등이 있다. 자, 이것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기준 규격이 관리되느냐? 현재 우리나라 규격에서는 권장 규격을 운영을 하고 있고 과자와 감자튀김에서는 1mg/kg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유해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식품 생산 공정에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냐? 자, 첫 번째, 감자와 같은 원료를 수세하거나 침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튀김보다는 이렇게 삶거나 찌는 조리 방법이 좋고 120도씨 이하에서 조리해야 한다. 그리고 감압, 저온 감압 유탕을 해주면 네, 저감화 할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모범 답안이 될 수 있고요. 네,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번호를 네, 체계에 맞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적당한 공백을 두시면 네, 채점자가 필요하지 않고 네, 좀 편하게 네, 채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그람 염색에 사용되는 시약의 사용 순서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용되는 시약의 사용 순서만 쓰면 될까요? 네, 서술형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는 자, 염색 방법이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시약을 써주는 용도, 목적은 무엇인지 네, 이렇게 괄호로 간단하게 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크리스탈 바이올렛은 보라색을 내기 위한 것이고 요드는 그 색깔을 고정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자, 알코올은 왜 써주냐? 이렇게 제대로 염색이 되지 않은 것을 탈색시키기 위해서 써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프라닌은 그 탈색된 물질의 분홍 색깔을 내기 위해서 써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그람 염색은 왜 하냐? 네, 미생물에서 세균을 분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 염색의 원리는 뭐냐?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을 알아야 하죠. 그람 양성균은 두꺼운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짐으로써 이 양성균은 보라색으로 염색이 된다. 하지만 음성균은 펩티도글리칸층이 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앞서 염색했던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탈색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사프라닌에 의해서 핑크색, 분홍색을 띠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염색 원리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그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 좀 공간이 어느 정도
정도 된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 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을 비교하는 표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네, 완벽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나 그림을 이 서술형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네, 굉장히 가독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좀 구분해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제가 이 시간에 알려드린 몇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 실기 학습을 하실 때 적용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열심히 학습하셔서 식품기사 실기 네, 최종 합격까지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